여기에 나오는 인물은 모두 가명입니다. 충주 토지 공동개발 사기 및 계획적 토지 탈취 사건. 끝나지 않은 강탈의 기록. 이 이야기는 2011년부터 시작됩니다. 피해자 김종숙 씨가 평생을 걸고 준비했던 충북 충주시 소재 6,000평의 토지를 기반으로 주택단지를 개발하려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이익을 노린 몇몇 인물들에 의해 교묘하게 이용당했습니다. 아래 사건의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2011년 공동개발 사업의 시작과 유혹. 김종숙 씨는 오랜 지인 공동개발을 제안하는 투자자 A에게서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충주시 일대 넓은 토지를 매입 개발해 주택단지를 분양하자는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였고 상당히 큰 규모였기에 많은 자금과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7월에는 가계약금이 오갔고 실제 가계약서에 서명하며 프로젝트가 본격화됩니다. B 사업에는 각자 역할이 배분되었습니다. 총무로 한숙혜 씨를 임명해 자금 문서 조직을 관리하도록 했고 개발팀과 분양팀이 별도로 꾸려졌습니다. 회의는 거의 매일 저녁 이어졌습니다. 김종숙 씨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들을 동료라 생각했고 식사비, 교통비, 회의 비용도 모두 부담하며 책임감 있게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작 몇 달 만에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분양팀 내부에서 한숙혜 씨와 가까운 인물이 은밀히 다른 투자자들을 부추겨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소문을 흘렸고 시비를 걸어 주요 투자자가 돌연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자금줄이 끊기자 사업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자금 지원 제한 치밀하게 짜인 첫 번째 덫, 사업이 멈출 위기에 놓인 2011년 11월경. 김종숙 씨는 총무였던 한숙혜 씨를 통해 홍경희 씨에게 긴급 지원을 부탁하게 됩니다. 홍경희 씨는 선심 쓰듯 일단 개발비를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11월 27일, 28일, 12월 2일, 세 차례에 걸쳐 1억 2천만 원이 한숙혜 씨 계좌로 입금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업 경비 대여였지만 그 실체는 토지를 노린 계략이었습니다. 돈이 들어온 즉시 한숙혜 씨와 홍경희 씨는 송금액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그러고는 김종숙 씨에게 이미 자금 지출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영수증이나 사용 내역 증빙도 일절 주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종숙 씨는 지원금이 실제로는 사업에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담보 요구 명의 이전의 함정. 며칠 뒤 한숙혜 씨와 홍경희 씨는 돌연 태도를 바꿉니다. 자금이 들어갔으니 담보가 필요하다며 토지 소유권 일부를 이전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김종숙 씨는 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신뢰 차원이자 안전장치일 뿐이라며 끈질기게 압박했습니다. 결국 김종숙 씨는 심리적 경제적 압박에 굴복해 자신의 명의 대신 홍경희와 한숙희의 명의로 각각 2분의 1씩 토지 지분 등기를 올리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토지 강탈 계획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내부자 포섭 사무실 정보와 장부의 탈취. 등기 이전이 끝난 후 홍경희 씨와 한숙혜 씨는 토지 등기부를 손에 쥔 채 다음 수순으로 이동합니다. 바로 김종숙 씨 사무실 내부 정보 탈취입니다.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삭제 근무하던 직원 강민희 씨, 김서희 씨를 이들은 포섭합니다. 이 직원들은 사무실을 나와 불법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숙혜 씨는 김종숙 씨가 수년간 관리해온 자금, 고객 명단, 부동산 거래 장부 9건, 물건 대장을 몰래 들고 나왔습니다. 이 문서들은 훗날 허위 고소의 증거로 조작됩니다. 협박과 허위 채무 강요. 2012년 1월. 자금 압박이 극심해진 김종숙 씨는 마지막으로 홍경희 씨에게 추가 차용을 부탁합니다. 홍경희 씨는 공무원 대출이니 이자는 없다며 4,600만 원을 김종숙 씨 계좌로 송금합니다. 그러나 단 한 달 뒤 그는 상환을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이 돈도 못 갚으면 당신 인생 끝장이다. 김종숙 씨가 장부 반환을 요구하자 홍경희 씨는 판사 검사의 힘을 빌려서라도 처벌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십억 원대의 지불각서를 쓰라고 강요합니다. 사무실 난입 폭력과 위력의 극단. 2012년 4월 9일 아침, 김종숙 씨 사무실에 홍경희, 한숙혜, 강민희, 김서희 등이 들이닥칩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책상을 넘어뜨리고 서류함을 뒤지고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겁에 질린 김종숙 씨는 왜 이러냐고 항의했지만
그들은 일제히 협박합니다. 지금 당장 지불각서 써라. 너 감옥 가고 싶지 않으면. 결국 김종숙 씨는 4,600만 원이 아니라 3,600만 원을 빌렸고 이를 반드시 갚겠다는 허위 지불각서와 홍경이 한숙희의 돈을 사용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고소 시나리오에 필요한 증거였습니다. 허위 증거 조작 계획된 함정. 그 후에도 이들은 문서 조작에 몰두합니다. 홍경희 씨 일당은 마치 자신들이 토지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장부를 꾸밉니다. 실제 자금 흐름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문서에는 홍경희가 1억 2천만 원, 한숙혜 5,500만 원, 김서희 6천만 원, 강민희 4천만 원을 각각 토지 대금으로 지급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위조 장부와 허위 확인서는 훗날 검찰에 제출되어 김종숙이 대금을 속였다는 근거로 악용됩니다. 새로운 고소 공모와 추가 협박. 충주 아파트 매매 허위 고소 사건이 선고유예로 끝나자 그들은 더 거센 공격을 준비합니다. 2014년 홍경희, 한숙혜, 이종희, 당시 국회의원 등이 다시 모여 토지를 완전히 빼앗을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토지의 원소유자 대리인 유선희 씨에게 접근해 부리 쪽이 이미 토지 대금을 냈다는 허위 문서에 서명해달라고 합니다. 2천만 원을 건네며 회유했으나 유선희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공범 강민희 씨를 이용했습니다. 2014년 8월 28일 강민희 씨는 압박에 못 이겨 아래 내용의 허위 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김종숙이 토지대금 9천만 원과 소개비 1,500만 원을 속여 총 1억 500만 원을 편취했고 그 돈을 김종숙과 강민희가 5,250만 원씩 나눠 가졌다. 이 확인서와 함께 토지 포기각서도 동시에 작성하게 했습니다. 판사 접촉 시도 토지명의 변경 청탁. 2015년 1월 4일 강민희에게 허위 확인서를 받은 홍경희 씨는 이종희 씨와 함께 허위 확인서를 들고 판사를 찾아갑니다. 이 문서들이 있으니 토지 명의를 자신 쪽으로 바꿔달라고 청탁합니다. 오 판사가 거액의 대가를 요구하자 이들은 다시 김종숙 씨를 협박하기로 합니다. 마지막 협박과 폭력 시도. 2015년 1월 4일 홍경희 씨는 김종숙 씨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선택해라. 각서 쓰고 토지 포기하든지 아니면 감옥 가든지. 나 국회의원도 있고 판사도 있다. 그는 김종숙 씨에게 3가지 문서를 강제로 쓰게 하려 했습니다. 토지 포기 각서, 7,600만 원 지불각서 2장. 이 사건은 김서희 개인의 일탈이며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확인서 및 동일 내용의 녹취였습니다. 김종숙 씨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홍경희 씨는 폭행을 시도했지만 주변 상인과 행인들의 비난에 밀려 도망쳤습니다. 허위 고소의 최종 실행. 각서 강제가 실패하자 그들은 기존에 확보한 서류로 고소를 감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주요 허위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민희의 허위 확인서. 2012년 4월 9일 강제 작성된 확인서 및 지불각서. 위조된 홍경희 위임장. 1억 2천만 원, 5,500만 원, 6천만 원, 4천만 원이 토지대금으로 지급됐다는 허위 장부. 홍경희 한숙혜 명의의 등기부등본. 이 모든 과정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와 강탈, 문서 위조, 협박, 공범 포섭이 결합된 범죄였습니다. 끝나지 않은 진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재산을 빼앗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피해자의 심리적 공포와 경제적 파탄, 그리고 사법기관이 허위 문서를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까지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오늘 이 기록을 통해 누군가의 신뢰를 교묘히 악용하고 돈과 허위 문서로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고자 합니다.